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그걸 또 감싸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화를 키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면 될 것을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게 상당히 요란하게 들어오길래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빔밥이 돼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여자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 거실불을 켜고 말았네요. 그와 동시에 저랑 눈이 마주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곧장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여자를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네요. 이미 제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듯 보였고 팔을 계속 뿌리치려 하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죄송하다며 술 마시러 온 손님인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따라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곧바로 그 자리에다 오바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질려버렸고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증까지 나는지 물 좀 달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남편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을 달라고 요청했네요. 아, 선혜야,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잖아. 가서 두통약 좀 사와라. 내가 어제 팁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전날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말이 안 들려? 물 좀 달라니까. 오늘은 그냥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욕만 먹게 생겼네. 선혜? 아, 좀 전에 집에 들어온 여자 이름이 선혜였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가 봐.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집에 마누라랑 애들이 있는 것도 까먹은 거야?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정신 좀 번쩍 들게 만들어줄까? 당신이 원하는 찬물 많이 퍼먹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두통약이랑 물을 찾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었고 자기가 왜 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찬물을 부어버린 뒤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를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네요. 하지만 전날에 저에게 보였던 남편의 행동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과 배신감으로 가득해져 버려 그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 먹고 그런 거니 제발 이해 좀 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해달라고? 술 먹으면 가정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현관문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나는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한잔 한다는 게 2차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금방 취하더라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혜라는 여자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가 봐. 어제 마신 술집이 어딘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핸드폰 보여준 적 없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오늘 보인 행동에서 그동안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니?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잘 살아왔었잖아. 내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뼈도 못 추린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버리냐고. 일단 애들 깰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 전부 다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내 10년 인생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렸으니까 책임질 각오하고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고 변할 마음 조금도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술 먹고 보인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혜라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묵묵히 자기가 바닥에 실수한 걸 치우고 있었고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야. 무엇을 하던 의심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나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럼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에 대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거야. 뭘 원하는데 말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옮겨줘.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경제권도 나한테 넘겨주길 바래. 그래야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뭐? 각서는 이해하겠는데 경제권이랑 이 집까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얘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 거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각서 쓸 때 당신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시 아이들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것까지 추가해.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떠버렸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꺼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조건을 수락하더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전부 적은 다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편의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풀이 많이 죽은 듯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게 최선이었고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따라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10년간 함께하면서 저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경제권까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집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두 분 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마는 허리가 거의 굽으셨고 아빠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드린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셨는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길 원하셨네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신 부모님께선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의사의 말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야 돼서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셨길래 급하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엉망인 집안 꼴을 보시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미련해서 남편의 집을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마디 하셨네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거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쓰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재워드렸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챙겨야 하다 보니 집안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낮잠 잘 때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이런 모습 안 보여드렸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지. 네가 내 앞에서만 깔끔 떨고 안 볼 때는 집안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내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왔는데 집안 꼴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워낙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사이에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나 됐잖아. 결혼한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 후에는 마누라가 뒤에서 잘 챙겨줘서 얼굴에 살도 많이 붙는다는데 어찌된 게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애가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여자는 자고로 얼굴만 이쁘고 남편한테 충성하면서 음식만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써먹지도 못하는 대학 좀 나왔다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잖아?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딱 그래.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잖아? 너만 잘난 것도 아닌데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괜히 살이 빠졌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시키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너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니? 어머님,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나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나왔다고 가르치려 든다고요? 여태껏 어머님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불만 꺼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고, 그이도 고민거리들을 저에게 털어놨을 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해 준 것 뿐인데, 그런 모습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신 채로 무작정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며칠 머물다 가셨다고 이 집이 그이 건데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이가 살이 빠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였겠죠. 어머님이 모르신 일들이 많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네가 내 아들 잡고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에 불만이 많다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살 거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너를 내치고 그 자리에 새색시를 들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너였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당장 집이나 치워라. 어머님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시면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에 애들 좀 봐주시던지요.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이젠 아주 시엠이랑 맘먹으려 드네. 예, 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너 닮은 손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데리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하네.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주둥이를 털어야 속이 편하니? 뭘 그렇게 노려봐?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손녀만 둘이고 셋째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해도 더 이상 자식은 만들지 않겠다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려면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 시작하자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선 이미 수차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지만 불이익이 생기실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시냐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처음 본 여자가 저와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처음 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시모는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니까 그쪽 뱃속에 지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은 이런 생각 없는 짓을 저지를 놈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태 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영태 씨 어머님 되세요? 저는 영태 씨랑 서로 연애하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예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사시나 봐요? 어머, 그럼 저분이 제 형님 되시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싶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저기요, 지금 그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이랑 제가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막말로 그쪽이 첩이 되는 거고 제가 본처라고요. 저기 보세요. 걸려있는 액자 보이죠? 한마디로 그쪽은 그 나쁜 놈한테 이용만 당한 거고 저한테는 그쪽이 상간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오신 격인 거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방금 보셨죠? 저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요?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느라 살이 쏙 빠진 거네요.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는 제가 본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짓에 속아 이용만 당했던 거였네요. 남편은 저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저한테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들여와 한바탕 했었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집의 명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각서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외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으니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외도녀에게 남편의 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외도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넋이 나간 채로 각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좀 전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의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사실을 당신한테 알리면 나를 내칠 것 같아서 각서를 쓸 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이 됐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지금 용서로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다른 여자랑 잠깐 즐긴 거? 그래, 그건 내가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임신은 아니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휘두르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가족보다 쾌락을 우선시한 거라고. 이미 당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신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 짐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전부 다 밖으로 빼놨거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릴 때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고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내 아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님 아들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명의가 바뀐 집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고 잠시 뒤 시부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내리셨네요. 남편은 죄송하다며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으신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부는 저에게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네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하고 있자 시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며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그 인간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갔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시댁 집안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또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모 뒤로 동선의 부부가 고개를 내밀며 밝은 웃음을 지으며 저희 집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시댁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모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씹을 거리라도 좀 내와봐라. 이쪽 동네는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데만도 한참 걸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출출하네. 지금 속이 비어 있어서 과일만 빼곤 다 괜찮을 것 같다. 어머님이 아까부터 속 쓰리시다고 하셨거든요. 중간에 식당이라도 들리려 했는데 서둘러 일 처리해야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웬만하면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것들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형님 집에 놀러 온 거니까 손님 맞죠? 이럴 때 저도 대접 한번 받아봐야죠. 그런데 지금 뭐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녁 먹으려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먹는 것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식탁에 가서 앉을까요? 어머, 이게 뭐예요? 백숙이잖아. 어머님 오시는 줄 미리 알고 있으셨나 보다. 딱 저희 인원수에 맞춰서 닭도 3마리나 준비하셨네. 어머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래? 너 우리 온다는 거 알고 있었냐? 네가 불편해할까봐 내 아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구나? 지금 못들 하시는 거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 다 헤집어 놓으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동서 당장 국자 안 내려나? 어디서 지금 남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내 딸들과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걸 허락도 안 받고 먹겠다고? 요즘 동서가 계속해서 개념 없는 짓을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머님 믿고 설치다가 뼈도 못 추린다. 당신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남도 아닌데 너무 매몰차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자고. 내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좋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동서는 인상 쓰고 있는 저를 보곤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동댕이 치며 거실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음식을 먹는 건 포기해야겠다며 왜 찾아왔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속이 끓고 있었네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조만간 너한테 상속재산으로 물려받게 될 땅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묵혀둬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쪽 땅들이 개발지역에 묶여 있다더구나. 사돈어른은 그런 건 또 어떻게 알고 그 넓은 땅들을 가지고 계셨대? 10년만 더 젊으셨어도 분명 떼돈 버르셨을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현실이 이런 걸. 일단 눈앞에 돈이 들어왔으니 그 땅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할 생각이라며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니까 시애미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하다. 처분하면 거의 10억 정도의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어머님한테 전달해 드렸구나. 아직 해결된 거 하나 없는데 당신 입방정 때문에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대처해 주길 원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동선의 가족을 데려온 거 보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드러나 볼게요. 이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하마. 아무래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경제 능력이 뛰어나잖아.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막내 아들 손자들이 성공해서 잘 되면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사돈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받게 될 땅을 처분하게 되면 들어온 10억을 애들 유학비로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깔아놔야 미래가 밝은 법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막내 아들 손자들이 잘 돼서 둘 다 의사가 되면 10억은 우습게 벌어들일 테고 너한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어? 무덤까지 따라가는 게 가족인데 우리가 너한테 10억 받았다고 입 싹 닫고 살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동선의 자식들한테 10억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리 유학 보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딸들은요? 그냥 집에서 숟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동선은 돈 없어? 본인들이 벌어서 자식들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너희 애들은 얼굴만 잘 가꿔두면 성인이 됐을 때 좋은 남자 물어올 수 있잖아. 여자는 무조건 미모와 몸매가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중졸만 돼도 데려갈 놈들 지천에 깔렸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동선애회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식들의 미래 좀 밝혀달라며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상태셨는데도 벌써부터 들어올 돈을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다는 게 황당할 뿐이었어요. 내 기분은 모른 채 남편도 옆에서 동생네 좀 도와주라고 같이 거들어주고 있는데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사심이 가득해 보였고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들어올 재산을 갈취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제가 번 돈도 아니고 공짜로 들어온 걸 혼자서 다 먹으려 한다면서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저보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서방님은 1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5억씩 나눠서 받아도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족만 신경 써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길 원하셨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던 저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은 뒤 딴짓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저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야? 아까 우리 엄마가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어떻게 당신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누구 자식이 우선인지 몰라? 어떻게 동선의 자식들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유학 안 보내도 된다는 거야? 동선애가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돈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니만 눈앞에 돈이 보이니 눈이 휙 하고 뒤집혔나 봐? 내가 당신한테 아빠가 상속해 주실 땅에 대해 의논을 했던 건 앞으로의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식구들한테 전부 다 떠벌려서는 서로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혼은 하기 싫다고? 그럼 애초부터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말던가.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은 솔직히 충돌만 나와도 얼굴만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장땡 아니야? 남자들이 능력 좋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외적인 모습만 따진다고. 나도 당신 겉모습 보고 좋아했지. 능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남편과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잘한 것들을 속썩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돈 앞에서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각방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돈 때문에 식구들과의 인연까지 끊으려 한다고 변한 건 시댁 식구들이 아닌 저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아빠는 결국 끝까지 버티시다가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에게 가족은 2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남남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장례를 치르던 날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야 할 도리는 아는지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때만큼은 서로가 조심하며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처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가식적인 모습은 온몸에서 소름을 돋게 했지만 아빠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당장이라도 내쫓아 버리고 싶은 거 화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양손을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땅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조용히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은 시모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희 아빠에게 갑자기 한탄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네요. 아이고 사돈어른, 큰며느리 은옥이가 글쎄 사돈이 남기고 가신 땅을 혼자서 꿀꺽 하겠다네요. 처분하면 10억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걸로 손자들 유학비 보태달라고 하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사돈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과 등진 채 제 아들과는 이혼을 하겠다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살아계실 때 그냥 처분하신 다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시지. 괜히 저희 가족 분란만 만드셨네요. 저 괘씸한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들 자식 둘이나 키워본 입장에서 훈육 좀 시키겠습니다.
저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적당히 좀 하시죠.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너 사돈어른 장례식 망치고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찢어라.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들고 있어? 그냥 하라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애미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거라. 제가 정신 나갔다고 동선에 애들 유학 보냈는데 10억을 주겠어요?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첫째도 딸 낳고 둘째도 딸 낳았다고 그동안 찬밥 신세에 명절날 온갖 잡일은 다 시켜놓고 아들 둘 낳은 동서랑 비교질하면서 시댁에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가족?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1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가주시죠. 얘 말하는 것 봐라. 네가 지금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눈에 패는 게 없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 뜯기고 싶어? 그리고 나도 조의금 냈는데 당연히 육개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내 말 안 들려? 상 차려 달라니까? 당신들한테 줄 음식 없으니까 조의금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니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0억을 달라고 얘기하신 분께서 이걸 조의금이라고 주신 건가요? 시모의 이름이 적힌 부의금 봉투를 꺼내 들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내외의 조의금 봉투에는 3,000원이 들어가 있었네요. 저희 아빠의 장례식에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떨어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10억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심보가 정말 사악하게만 느껴졌네요. 결국 육개장 한 그릇 줄 마음도 없다며 조의금 봉투를 던져버리자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결국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000원 한 장 넣었는데 육개장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거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퍼부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겨우 말려서 시모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지 않자 화를 삭히지 못한 채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시댁 식구들 전부를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빠의 장례를 끝내고 너덜거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 주었고 도장을 찍으라는 말에 불안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작정 무릎부터 꿇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평생 입 닫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고 있잖아.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랬어? 몇 달 전부터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 난리를 쳤는데 당신 뭐하고 있었어? 남일인 것 마냥 접시에 올려져 있는 전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 와중에 전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디? 그건 내가 장인어른 장례식 도와드리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잖아. 그래서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 당연히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게 맞지만
장인어른 지인분들께서 말려주셨잖아. 나는 그 틈에 배 좀 채우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래야 또 일을 하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들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집안이 아주 개차반 집안이란다. 아빠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지? 그 상태에서 전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닌 시모와 나를 뜯어 말렸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참고 살았는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다고. 빨리 도장 찍어.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더 이상 이 집안과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였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로 시모가 장례식장에서의 분이 안 풀렸는지 막말을 퍼부으면서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돈 앞에서 위아래도 없냐며 욕설을 퍼부으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고 당황한 시모는 자기 아들 뺨에 손을 댔다며 저에게 또 한 번 손을 대셨네요. 시모가 제 얼굴에 한 번 손을 대면 저는 남편의 얼굴에 2번 손을 댔습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서내외까지 합세하며 시모를 거들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눈앞에 10억이 멀어지자 시모는 배가 아팠는지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끝으로 2번 다시 시댁 집안과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뒤로 딸들과 함께 살아가며 전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누릴 수 있었고 남편은 자기 자식들 얼굴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애들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다른 여자 만나 새 출발하라고 서둘러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고 있었네요.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으니 자식들이 짐처럼 느껴졌을 테고 만나고 있는 여자와 시모의 입김에 자식들과의 인연까지 끊어버린 남편은 더 이상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 좀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가 있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정의 목표는 뚜렷해졌고 애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원하는 인생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고 2 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정말 질기다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몇십 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애들 얼굴 보려고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반대편에서 제 딸들이 저를 부르며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과 2 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2 딸들에게 쩔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자 저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애들한테 다가가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애들이 변한 모습 보니까 또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안하게 됐네.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봐. 당신이랑 함께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너희들 보기 좋아졌구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다. 일하다가 무릎이 다쳤거든. 너희 할머니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 치매가 왔거든. 당신 내가 한참 찾은 거 몰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야? 이런 건 당신이 해야지. 어머님 휠체어 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생활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닌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당장 이혼이었다고. 나도 애들 두고 갈 데도 없으니 그냥 붙어 사는 거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오늘 내가 어머님 대소변 갈아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어서 돌아가자고.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놈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 뭘 들어와. 그놈 때문에 쌓인 빚이 얼만데?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 몰라? 당신한테 딸들 있잖아. 빨리 찾아서 돈 좀 달라고 해봐. 애비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님, 지금 여기서 큰 걸 보시면 어떡해요?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동선에는 치매 어머님 돌봐주지 않겠다고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잖아.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야? 어머님 지금 소변까지 보시잖아. 나는 차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와.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두 딸은 의사가 된 자신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까지 말아먹은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은 서둘러 화장실로 가려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의사로서 도와준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배우자가 혹시라도 볼까봐 명함을 받지 않고 혼비백산하듯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네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모는 치매가 심하게 왔는지 저와 두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남편은 딸들이 다니는 병원에 두 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으로 옮긴 듯 보이네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과 시모가 무너진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됐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네요. 의사가 된 두 딸에게 언젠가는 접근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평생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살 여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최근에 겪게 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끔찍했었고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려야 될 정도로 시모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셨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시모는 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가 가진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결국 합병증으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성격도 온화해진다던데, 시모는 반대로 저희에게 더욱더 모진 말과 상처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셨네요. 그 때문에 남편은 뒤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훔치며 지내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만 보면 세상 떠난 시부와 점점 닮아간다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가 지금 엄마 병 걸렸다고 무시하는 거야?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네 거 같지? 무슨 말이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아범아, 이놈들이 글쎄 나를 여기에서 내치려 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너는 잘 알고 있잖아.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그랬어. 좀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더니 이제서야 숨 좀 돌릴만 하네. 여보, 가서 먹을 것 좀 내와봐. 동우가, 어머니는 내가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웬만하면 선을 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엄마 이번 달 안에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너 지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얘가 성격도 지혜비 똑 닮아서는 너보다 한참 윗사람인 형한테 대들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도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병원도 안 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그런 거죠. 시모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고 낡아 빠진 컨테이너에서 나가시지 않고 버티고 계셨어요. 이런 모습이 남편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죠. 예전부터 시모가 관리하며 운영하시던 일을 그만하시길 부탁드렸었어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부지의 땅이 90억이나 올랐는데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셨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텐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지 않으셨어요. 시부와 시모가 예전에 서울권에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셨는데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뒤 혼자서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차장 부지의 땅값이 폭등했고 90억이나 되는 재산을 손에 넣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 했던 건 세상을 떠나신 시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시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으셨었고 두 분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매입하셨었는데 시부가 떠나시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었지만 시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지라서 그런지 끝까지 처분하지 않으시고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부와 함께했던 그리움들이 남아있어 요양원에 들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남편과 시부는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연히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닮았다고 하지만 시모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셨는지 남편이 찾아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버님의 얼굴을 볼 때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계속 여기에서 지내시게 놔두는 이유가 뭐야? 지금 당장 치료도 시급하다고. 나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억지 부리면서 눈물까지 보이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드리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이런 삶이 좋지는 않다고. 매일 누워만 계시니까 욕장까지 생기셔서
저 사람이 매번 갈아들이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니는 아직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내가 그 검은 속내를 모를 것 같아? 적당히 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가려면 네가 가라. 어디서 형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래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희가 시모와 아주버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의 여유는 남아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주변의 물건까지 집어 던지시는 행동들에 너무 놀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집에 도착한 뒤에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를 설득시켜서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는지 잠시 뒤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결국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정말 많은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노력을 보였고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떠나지 않으시려는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가 어머님 걱정돼서 병원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어디서 시미한테 눈을 치켜세워? 그런다고 내가 여기에서 나갈 것 같아?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고집 피우래?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왔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얼굴에 손을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맞을 짓을 했으면 나이를 먹어도 혼나야 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해서 강행하려 하는 거야? 얘 아범아, 애들 좀 내보내라.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봤자 더 나빠지기만 한다고. 그럼 엄마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할래?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연히 우리가 손윗 사람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일단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잖아. 아범아, 너는 여기 있어라. 동욱이 너 혼자 나가. 나한테 아들은 아범 하나뿐이다. 두 번 다시 여기엔 얼씬도 하지마. 남편은 시모의 말과 행동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을 강제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다 보면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신중하게 의논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욕창까지 와서 신경을 자주 써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라 시모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보니
아주버님이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당연히 욕창이 생긴 곳을 치료해주고 최대한 옆에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야만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일이 너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의 얼굴을 뵈러 갔는데 건강 상태가 눈에 띌 정도로 안 좋아지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는 급하게 시모의 욕창 패드를 갈아드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오셨네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오늘은 일찍 왔네. 확실히 주말이라 주차장 손님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도 어제부터 계속 동욱이 너를 찾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또 얼굴 보면 화내실까봐 연락 안 했지. 그리고 우리도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도 없었고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병원에 모시고 가도 저항도 못하실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어머니 앞에서 화낼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관리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연락 한 통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병원에서 소독만 잘해도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없었잖아. 다시는 우리 엄마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사람이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 아닌가? 솔직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래?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어떻게 썩은 내 나는 욕창을 소독하고 치료해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노인네가 고집 하나는 왜 이렇게 세서 병원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만 손 털 거야. 당장 모시고 나가. 두 사람이 나가야지.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두 번 다시 주차장에는 얼씬도 하지 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주차장에 얼씬도 말라고?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심각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저희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고 저희는 그 서류를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90억짜리 주차장의 땅을 장남에게 넘긴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남편은 충격적인 광경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멱살을 잡으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법적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라 저희에게 돌변한 태도를 보이며 되려 저희 가족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문제는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욕창이 너무 방치가 돼서 뼈까지 썩게 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압이 떨어져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어 생사에까지 지장이 생겼고 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척에서 시모를 계속해서 모셔오며 최대한 신경 써 드린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챙겨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듯 했어요. 결국 시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까지 전부 치르고 나서야 남편은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시모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모가 살아 계셨을 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한 다음 주차장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시모가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와 여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시몬은 갑자기 당신 큰 아들이 이제서야 돌아왔다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벼운 치매 정도는 있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큰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니 시모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들도 당황했는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놀랬다며 눈물을 보이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 컨테이너로 안내하시길래 들어왔다고 저희가 없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사가 근처라 자주 주차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주차장을 관리하시던 시모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당신 큰 아들이 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형과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가 오고 있는 건 맞으나 정신적인 질환도 함께 동반되어 온 것 같다며 특정 인물을 봤을 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체형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당신 아들로 착각한 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었네요. 원래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서 갈 곳이 없다 보니 아주 잠깐 시모와 함께 생활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남편과 자주 만나서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던 도중 시모가 관리하는 주차장 앞에서 헤어지려 하는데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쪽으로 덮쳤고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면서 대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난 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각인이 되어버렸고 그 충격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큰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모의 상태를 악용했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죠. 남편은 행복해하시는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걸로 만족했었으니까요. 처음에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느 정도의 금액만 맞춰주면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처럼 옆에서 잘해 드리겠다며. 그런데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를 결국 세상 떠나게 만들어? 돈을 모자라게 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좋았는 줄 알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상황에 맞게 보살펴 드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거리낌 없이 90억이나 되는 주차장을 넘겨준 거지. 할 만큼 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할게. 당신들이 한 행동들은 전부 범죄 행위인 거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런 법으로 해결해 보던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라고. 그분은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한테 준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는 당신들은 뭘 했는데? 결국 우리 손을 빌린 거 아니야? 도움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더니만 자기 애미 세상 떠나니까 싹 돌변하는 것뿐이 이제서야 본성이 드러나는구먼. 엄마는 치매가 있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당신들이 악용한 거잖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남의 가슴 아픈 상황을 악용해 재산을 갈취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시모에게 치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시모의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저희 남편보다 아껴왔었고 항상 우선시했던 걸 저도 옆에서 많이 봐왔었어요. 당연히 서운한 부분들도 수도 없이 있었죠. 하지만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에게 닥치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원망스러운데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것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였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몰라요? 우리한테 준 걸 왜 당신들이 도로 가져가려는 건데? 법적으로 해결 보겠다고?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당신들도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줬었고 나는 엄마가 웃고 계신 모습만 보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나 때문에 형이 사고로 세상 떠나게 되면서 엄마가 받은 충격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서 아낌없이 보상해줬잖아. 그러니 제발 그만해.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고. 부탁이야. 엄마가 남긴 재산만큼은 건들지 마.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쪽도 가지면 안 되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부숴주겠어. 그래야 내 속이 후련하지. 남자는 포클레인을 끌고 주차장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평생 한자리를 지켜오셨던 컨테이너를 전부 부쉈고 주차장까지 훼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망가져가는 주차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차들은 급하게 달려와 자신들의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기 바빴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남편은 무너져버린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는 이제 남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추억마저 모두 빼앗겨버리니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부서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분산돼 버린 상태라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닥에 있는 욕장 패드를 들어 접은 다음 한쪽 모퉁이에 내려놓은 순간 갑자기 시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욕장 패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주머니를 뜯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살펴보니 손가락만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들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엄마, 그럼 이 주차장 장남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거죠? 동욱이 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불쌍하잖아. 내일 오면 동욱이 주려고 했는데. 엄마, 당연히 내가 동생을 알아서 챙겨주죠. 형이 그런 것 하나 안 해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잘 해줄 테니 일단 내일 명의 이전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도 자리를 잡고 살지 않겠어요? 형이 동생을 아끼지 누가 아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가 지켜줘야 하잖아요. 엄마는 이제 푹 쉬시면 되는 거예요. 동욱이한테 줄 건데 아범 너는 사업하잖아. 그래서 돈 많잖아. 동생 거 넘보면 안 되는 거야. 남자는 계속해서 시모를 설득시키려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분노한 나머지 무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의 기억은 세상 떠난 아주버님이 사업이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시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세상 떠난 시모와 남자가 나눈 대화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시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의 멱살을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경찰서에서의 몸싸움이 일어난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법적인 소송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파손한 죄와 약자인 시모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면할 수 없었고 겨우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 남자를 보면서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웃고 계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 후회한다며 지금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네요. 그저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시모를 최선을 다해 돌봐드렸다 하지만 넘치는 보수를 받고도 제가 봤을 때 이용만 한 것 같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